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. 그래서 외교적 해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. 문 지금. 대통령이 어저께 네, 발언했던 남북 경협 즉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따라잡겠다고 한 발언이 어제였고요. 그다음에 연이틀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북한 중독, 신쇄국주의, 그다음에 또 오늘은 타조,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예. 만약에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드러냈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 경협의 실효성 그 어느 지금 시점에서 뭐 희박하다 아니면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어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.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북 경협이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 경협 문제가 아니고 예. 이른바 남북 간에도 그 국제 분업처럼 분업이 이루어져야죠. 우리의 기술과 자본력, 네. 북한의 노동력 이것이 결합돼서 사실 시너지를 낼 수 있죠.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방금 제가 주적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뭐 주적이라는 거를 꼭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일 거의 이제는 일상화됐더라고요. 매일 미사일 쏘는데 자 지금 개성공단인들 저 금강산인들 열린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먼저 선행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 경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아까 자,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마치 그 똑같은 얘기 부품 소재 산업 얘기나 그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남북이 말하자면 손잡고 일본에 대항하자는 식의 논리로 잘못 비춰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얘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. 뭐냐. 사실은 겉으로 얘기 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석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. 네. 그게 바로 옛날에 김진명 씨가 썼던 소설 기억하시죠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네. 그 엔간한 일본의 그 지식인들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. 혹시 네. 남북 연합해서 결국 아니 웃지 말아요. 그 연합해서 혹시 연합체 그 낮은 담배 연방제라도 만들어지면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누구를 대항하는 무기겠느냐? 그럼 우리를 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하자면 불안 심리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어제는 사실은 그런 말씀이기도 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저는. 그러니까 네. 저는 네.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의 발언은 2탄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. 1탄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했고 네.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게 어제 수보회의 발언이다.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 2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. 1번 이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석도 말씀하셨고 일각에서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.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지금 평화 경제를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하고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. 거기에는 일정하게 어떤 현상과 부합되는 어떤 그 진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뜬금포로 볼 게 아니라 선제포로도 볼 수 있다. 저는 이 말씀을 네. 드리고 싶은 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즉석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에요.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고 따라서 어떤 청와대 연설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어떤 발언이 정리가 됐겠죠. 네. 또 정리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나 이런 데 있어서 정부라든지 보고가 취합이 됐을 것이고요. 자, 제가 여기서 하나의 체크 포인트만 제시를 해드릴게요. 8월 1일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립니다. 이때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. 첫째, 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8월 말에 있을 것 같다. 네. 전망을 합니다. 그러면서 북미 간에 지금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실무 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미사일을 계속 쏴댈 것 같다.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거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했던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보고예요. 자, 만약에 관련해서 어떤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 보고가 들었던 이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참고 자료에 있어서 여기서 더 구체적인 것을 갖고 만약에 봤다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있는 판에 무슨 이런 이야기냐라고 하는 사리 분별을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상황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네. 선제적으로 한 발 앞서가면서 했던 이야기라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. 물론 이거는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.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장 보고만이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되면서 했던 이야기라고 본다면 단순히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뜬금포다라는 평면적인 비판은 네. 조금 신중해질 필요는 있겠다. 뭐 지금 이 점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조금 아까 그 나경원 대표 얘기를 그 꿈보다 해몽이 좀 좋은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제가 폭넓게 해석을 네. 했잖아요. 지금 뭐 말씀도 일견 또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.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 뭐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뭐냐하면 아니 뭐 저 트럼프 저 아베 신조도 미사일 발사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그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치겠지. 실제로 어떤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
상식과 그 합리적 이 기준에 맞느냐는 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죠. 왜냐하면 어쨌건 뭐 오늘까지 7번 그 미사일을 쐈는데 뭐 제대로 된 우리 뭐 이 대통령 주재 NSC도 안 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아한 시선을 보내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방금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잖아요. 지금 과연 지금 이 평화 경제라고 제시했던 그 네. 부분이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얘기인가? 그러나 현재는 그 아까 뭐 우리 그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같은 그 국제적 환경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그다음에 그 우리와 남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이 안보 상황을 보면은 지금으로선 조금 뜬금까지는 아니지만 네. 조금 먼 얘기다. 그래서 미래 비전이라고 그렇죠.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소재 산업 부품 그 육성하는 것도 그 일각에서 발등의 불이고. 그렇죠. 일각에서 근데 발등의 불인데 네. 일각에서 예를 들면 이제 박영만 그 저 경총회장 같은 분이 그 이거 50년? 50년 걸린다. 그건 어제 그건 해석이 좀 JTBC 뉴스룸에서 팩트 예, 해석이 예. 다르다는 아니, 게 이제 그러나 나왔는데요. 예, 그건 뭐 단계적으로 1.9년이라는 건 일부 말하자면 핵심 그 평균이, 소재 산업은 평균이. 그렇게 예, 됐으나 우주 산업만 몇 년이라고 했죠? 예. 그래서